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6분입니다. 자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병 하면은 치매가 손꼽히는데요. 본인보다 가족이 불행한 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령화 시대 앞으로 치매 치료제나 관련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할지, 치매 완치의 길은 없는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호섭 매일경제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치매라는 게 다들 무슨 병인지는 알고 있는데 의학적인 용어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말하고 네.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네, 치매라는 거는 이제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증으로 넘어가면 심지어 음식을 씹는 법도 잊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삼키지 못하고 혹은 씹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요. 우리 뇌의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흔히 병원에서 경도적 인지 장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직 치매라고는 보지 않는 건가요? 예, 경도 인지 장애는 바로 치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근데 치매 경도적 인지 장애를 방치하면 치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의사분들은 그러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매년 한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10에서 15%가 매년 치매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치매로 진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치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노인성 치매, 그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크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혈관성 치매가 한 10%, 그리고 나머지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이 뇌가 쪼그라들면서 뇌가 축소되면서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 충격을 받거나 뇌경색이라든가 그런 일로 인해서 뇌세포가 파괴돼서 발생하는 그런 치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초록이 치매, 젊은 치매도 있고요.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요. 또 에이즈와 관련 있는 HI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환자의 한 30% 정도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매가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그러면은 약간 좀 젊은 나이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저는 이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치매를 많이 취재를 했지만 치매가 갖고 있는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좀 쉽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고요. 반드시 치매가 의심이 된다 혹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만 합니다. 흔히들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발병 빈도가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나이가 들면 그 과정에서 뇌의 인지 기능, 뇌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발생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고령화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의 빈도수가 가장 높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나온 결과들을 좀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많이 걸리는 건 맞지만 그게 꼭 연관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가 어쨌든 노화가 된 건데 저는 이제 그전에 의학 프로그램을 좀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베타 아밀로이드, 맞습니다. 타우 단백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타우 탱글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현재 알려져 있는 원인은 그런 물질들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말씀 잘해주셨는데 베타 아밀로이드 혹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도 지금도 저도 갖고 있고요. 혈액을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에서 뇌에서 이제 엉겨 붙어서 하나의 조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 만들어진 조각에서 독성 물질이 뿜어서 나오면서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거를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2000년대 초반 그때쯤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앴더니 쥐 실험 결과 없앴더니 인지 기능이 많이 개선되더라라는 네. 연구가 쏟아지면서 이제 많은 제약사들도 아밀로이드 베타가 바로 이 원인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파괴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런데 2016년인데요. 그 일라엘릴리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미국 제약사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솔라네주맙이라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파괴하는 그 신약 후보 물질의 그 임상 실패를 발표하거든요. 네. 10년 넘게 투자했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임상 시험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과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뭐 잘못된 말에 올라타서 책찍질을 하고 있었다. 혹은 이산이 아니었다. 라고 해서 네.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나왔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연구가 되고 네. 타우 단백질도 이제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네. 타우 단백질에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갑론을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치매 환자들이 그러면은 그 복용했던 약 있잖아요. 네네. 뭐 치매를 좀 늦추는 약이다 이런 표현을 네. 하던데 그 약은 그럼 뭐 어떤 약인 거예요? 이제 뇌의 기능을 이제 좀 강화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우리 뇌에서는 이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네네.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아세틸콜린이 계속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라는 걸 저희가 먹었던 겁니다. 그걸 먹으면 분해되지 않게. 예, 맞습니다. 그 분해되지 않게 해서 뇌 기능을 좀 좋게 계속 유지되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거와 관련된 약이 4개가 출시가 됐는데요. 그건 이제 효과가 많이 좀 떨어지고 네.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이 된 환자에게서는 또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제약사나 뭐 연구계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아니면 타우 단백질이나 이렇게 뭔가 근본적인 물질을 파괴하는 지금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분야에서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심장과 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뇌를 쉽게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기관처럼 열어보기도 어려운 네네. 거고, 아까 말씀하신 뭐 아밀로이드 베타든 뭐 타우든 이런 게 뇌에 끈적하게 엉겨 붙어 있는 거를 네. 아주 뭐 정교하게 떼낼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자니 그게 정확히 치매의 원인이다라고 단정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단정하기 어렵지만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밀로이드 베타는 네. 확실히 치매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의는 좀 이루어져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타우 단백질도 추가로 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매 연구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방향이 정립되는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저희가 의학 프로처럼 지금 되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치매가 어떤 건지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네네. 사실 이게 고령화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뇌가 노화에 네, 맞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치매가 발생하는 네. 거라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들어가는 그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 더더군다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네, 맞습니다. 상황이고 많은 네.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어떤 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이제 예측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거거든요. 네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럼 치매에 걸려 있는 거예요? 통계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 저희 한국 기준으로 올해 이제 치매 환자가 한 100만 명이 될 거라고 하고요. 100만 네. 명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65세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고요. 네. 그리고 85세 인구 중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현재 치매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환자 수는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2030년 예상치가 135만 명이고요. 네. 204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이제 2050년이 되면 네.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 관리 비용, 국가가 지불하는 치매 관리 비용이 약 18조 원인데요. 네. 이게 국내 GDP의 약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수는 줄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GDP에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40년에는 이 비용이 이제 57조까지 지금의 3배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2050년에는 이제 뭐 거의 100조에 가까운 88조 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치매하면은 무슨 좀 숨기고 이런 예, 병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요. 병문안 가서 이제 어느 분 돌아가셨다 무슨 장례식장 가면 대부분 그 네. 경도 인지장애든 치매 네. 증상을 앓다 가신 분들을
많이 봤는데 85세 이상 인구의 40%가 치매라니까 네, 어떤 건지 확 와닿아요. 네, 그리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수명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 네.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그러니까 치매는 이제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치매 안 걸리는 것도 네,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죠. 건강하다고 네. 치매 안 걸리는 것도 네. 아니고.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치매와 관련된 약이 옛날에 개발된 거 4개가 있고 최근에 네. 개발된 것들은 이제 아직 효과 부분에 있어서 100%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내로 따져도 2025년에 치매 시장 규모가 한 3,6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고요. 네. 전 세계 시장을 비교해 봐도 2020년에는 2조 원, 2030년에는 불과 이제 18조 원입니다. 근데 이게 많아 보이지만 현재 당뇨병 글로벌 당뇨병 시장 규모가 177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177조 원. 네, 네. 그 이유는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과 같은 이런 질병들은 이제 만성 질환이 됐잖아요. 네, 네.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약을 꾸준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데 치매 역시 어떤 100% 알약을 먹었을 때 뭐 치매를 낫게 하는 신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네. 치매도 관리하는 만성 질환처럼 제가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신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치매 시장 규모가 조금 다른 그 당뇨병과 같은 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적긴 하지만 네. 앞으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면 당뇨병 시장은 충분히 뛰어넘는 그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저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체형이 좋으신데 저는 안 먹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네. 그 하루에 한 알씩 꾸준히 먹으면 치매를 뭐 늦춰줄 수 있다라든가 네. 뇌 기능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약이 정말 뇌 출시된다고 손상을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다든가 예, 이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같아도 다른 데 먹겠죠. 돈 안 쓰고 그거를 사서 다른 것보다도 예, 그렇기 자신의 때문에- 존엄을 지키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치매에 그렇기 걸리지 때문에 않는다는 게 네, 치매 시장 규모는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천문학적으로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신약을 개발 중인 회사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라이 릴리 같은 회사가 이제 치매에 정말 진심으로 치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몇 차례 실패를 했지만 끊임없이 계속 신약을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임상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새로운 신약을 출시했던 바이오젠 네, 또 네. 예, 후보 그 연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둘 다 미 제약 회사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제약사들이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을 토대로 임상 1상 뭐 이 정도 실험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치매 임상이라는 게 워낙 많은 돈이 필요하고 전 네. 세계적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예, 다른 3년, 병보다 5년 시작이 이상 돼서 걸립니다. 얼마나 진행되는 그 경과를 보고 네. 거기에 이 물질을 투여했을 때 얼마나 개선되는지 보려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시간을 많이 예, 좀 되게 경과를 오래 봐야 되기 걸립니다. 때문에 그거를 참 버틸 수 있는 네. 게 국내 제약사 규모가 그런 거를 버틸 수 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한번 그 미국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이제 영어로 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번역 눌러서 번역 확인했는데요. 눌러서, 네.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임상 중인 미국에서 임상을 등록을 해서 임상이 진행 중인 신약 후보 물질 치매와 관련된 네. 총 77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네. 많은 연구자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향후 10년 안에 획기적인 치매 신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낮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제약사들,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 시장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그래도 정말 효과가 정말 눈에 띄는 정말 좋은 치매 신약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까지 그런 약이 나올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게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FDA에서 77개사를 발견하셔가지고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10년 안에는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근데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021년에 아두카누마베라는 바이오젠 네네. 신약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올해 초에 바이오제닉 생산을 중단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네. 효과가 많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근데 2021년에 약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2023년 지난해도 레카네맙 바이오젠과 일본 제약사가 함께 만든 레카네맙이 나왔는데요. 네. 이 레카네맙은 그전에 아두카누맘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가격도 그전 아두카누맘이 1년에 한 6천만 원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네, 정맥 주사로 넣는 건데요. 네. 6천만 원. 이 레카네맙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로 낮췄고요. 그리고 지금 일라이릴리가 곧 이제 FDA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그 이제 도나네맙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도나네맙의 임상 결과는 레카네맙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합니다. 가격도 떨어뜨릴 거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4년, 3년 사이에도 네. 정말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 개선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네. 이 효과들이 쌓이다 보면 정말 이제 좀 희망이 생기네요. 네. 효과 좋은 약들이. 아두카누맙하고 레카네맙하고 도나네맙 네. 이것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베타 아밀로이드를 맞습니다. 파괴하는 그거를 그런 파괴하는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완벽한 치매 치료제 개발은 지금 당장은 쉬운 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아까 그 치매를 그런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일단 개인으로서 할 일인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의사들은 권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또 다양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치매에 걸리지 않은 즉 고령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추적조사를 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혹은 치매에 걸리더라도 치매 진행이 늦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뇌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그냥 말이 안 나오죠. 뇌를 써야 나오니까. 그 논문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국어를 배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뇌에 상당히 많은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정말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건데 못 지키는 바로 일주일에 한 3번, 4번 유산소 운동. 땀을 흘리면서 주기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술, 담배 줄이고요.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지키면 치매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가 과학적으로. 기자님 하면 이제 치매 기사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치매하면 보호자가 정말 힘든 병이고 보호자가 나중엔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제도적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세요. 제가 실은 치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치매를 이제 열심히 취재하고 치매 연구자들 많이 만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좀 많이 알고 싶었고요.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늦출 수 있을까 혹은 보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궁금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보호자의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먹먹하고 막막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통계를 또 갖고 왔는데 보호자의 75%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요. 60%는 수면 장애를 앓고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16%나 이렇게 나타난 걸로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 환자는 다 큰 성인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봐주기 힘드니까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한 몇 년 전부터 치매와 관련된 정말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치매 안심보호센터라든가 그래서 조기에 치매를 확인을 해서 추적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호자들이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치매라는 게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자들은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치매 환자를 이렇게 다룰 때 정말 자기 힘을 할 수 없고 또 정말 힘든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지원을 좀 밀착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가 요양도 좀 더 원활하게 네, 맞습니다. 지원이 네. 될 수 있어야 되고 시설 네네. 요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시장 규모가 당연히 커질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런 준비도 해야 되겠죠. 예, 그 재가 요양 시장, 그 집에서 이제 환자를 돌봐주는 시장 규모를 봤더니 한 8조 원 정도, 국내 8조 원, 상당히 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시니어 케어 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시니어 케어 시장 규모는 11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실버타운이 제외된 건데 실버타운 시장까지 포함시키면 대략 한 15조 원 정도의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돌봄, 그 치매 환자 돌봄과 관련해서는 되게 영세하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돌보는 간병인을 구하기가 또 쉽지 않은데 맞아요. 간병인은 대부분 며칠 하다 그만두고 며칠 하다 그만두고 또 해외에서 오신 예. 분들이 많고 예.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고 있고 뭐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시장은 더 커지는 과정에서 영세한 기업들이 난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네.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저는 레드오션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치매 환자분들이 들으시기엔 좀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으로 접근한다는 시장으로 접근한다면 게 좀 언짢을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그분들을 위한 네, 맞습니다. 거니까 네, 그 시장은 마련이 돼야 되죠. 네. 앞으로 상당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알겠습니다. 치매 앓고 계신 가족분 건강하시고 또 그 우리 원호섭 기자님도 지치지 않으시길 네, 감사합니다.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질병들 많이 극복해온 게 우리 인류의 역사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치매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약이 나오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의 원호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